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기능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 어딘가가 조용히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 두 가지 중 뭐가 더 위험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화라고 체념해버리는 순간,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비뇨 전문 기관에서 50세 이상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발기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72%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전문 상담을 받은 분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2%는 혼자 참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 끝났다며 조용히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82%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특정 시스템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고 그 시스템은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가능성을 확인해 봅시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핵심 파트와 마지막에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엇이 약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그것을 다시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숨겨진 연결고리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방법 대부분은 특별한 비용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좋아하시는 방식이죠. 그 가능성,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네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 흔들려도 우리 몸의 반응은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차가 달리려면 엔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통에 구멍이 나 있으면 차는 멈춥니다. 변속기가 고장났다면 엔진이 돌아가도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라는 엔진이 분명히 있어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근육이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경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0대, 60대 이후 이 네 가지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막의 유연성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 문제 발생 확률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이 뻣뻣해지면 필요한 순간에 혈액이 빠르게 충분한 양으로 흘러들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져서 수압이 뚝 떨어진 상황과 같습니다. 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나오긴 나오는데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는 상황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신경입니다. 신경은 뇌와 몸 사이의 신호 전달 통로입니다. 뇌에서 반응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그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된 분들, 음주가 잦은 분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서 말초 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인 남성에서 말초 신경병증 동반 비율이 약 43%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낡은 전화선에 잡음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근육입니다. 골반 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한번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말하자면 문빗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들어오긴 해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발기가 됐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거나 단단함이 충분치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줄어듭니다. 해외 대규모 추적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 매년 약 1.2%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의 민감도, 혈관의 탄력, 골반 근육의 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유지하는 힘이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약해지는 것, 이것이 50대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고 서서히 약해진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히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화질소입니다. 이것은 호르몬도 약도 아닙니다. 혈관 내막에서 분비되는 아주 작은 분자인데 발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혈관벽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해면체 안으로 빠르고 대량으로 흘러들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산화질소는 혈관의 자동문을 여는 센서입니다.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면 문이 빠르고 완전하게 열립니다. 센서가 둔해지면 문이 느리게 열리거나 반쯤만 열립니다. 센서 자체가 고장났다면 아무리 앞에 서 있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고 혈관이 손상되고 운동이 부족해질수록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은 30대 대비 약 47%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약을 복용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중의 발기 관련 약물은 산화질소의 효과를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산화질소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연장시킬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아무리 오래 붙잡아 둔다 해도 채울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어내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겪으시면서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패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몸의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또 다른 실패를 만드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긴장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로 준비시킵니다. 그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반응이 억제됩니다. 우리 몸에게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이완과 신체적 회복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크게 두 파트, 모두 12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3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액의 문빗장, 즉 혈액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근육이 바로 골반적근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이 한번 들어왔을 때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50대 이상 남성 8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추적한 결과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 발기 기능 점수가 평균 3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변이 급한데 잠시 참아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항문과 회음부 주변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조여드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수축감을 약 5초간 유지하고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10회를 1세트로 아침에 3세트, 저녁에 3세트를 목표로 해보십시오.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운동 중이라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거나 허벅지를 꽉 조이거나 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숨은 고르게 쉬면서 오직 골반 안쪽 깊은 곳의 수축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그 감각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걷기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0분 걷기는 우리 같은 세대 남성분들의 골반 쪽 혈류를 활성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체 전반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근육이 심장처럼 혈액을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 의학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서는 주 4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중장년 남성 그룹에서 발기 기능 저하 위험이 약 41%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뛸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햇빛 아래에서 걷는다면 비타민 합성과 생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의식하시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더 활발해져서 하체 혈류 개선 효과가 커집니다. 이것도 돈 안 드는 방법이죠. 세 번째,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하루 동안의 손상을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국내 수면의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중장년 남성은 7시간 이상 수면하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4.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깨거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새벽 1시, 2시가 되어서야 잠드시는 분들은 호르몬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줄이고 계신 셈입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시고 침실을 약간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30분 이상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뇌에서 수면 신호를 더 빠르게 보내게 되어 깊은 수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양쪽 각각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발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종아리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오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긴장 상태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은 낮아집니다. 해외 스트레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8주간 하루 10분 복식 호흡을 실천한 그룹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이 긴장의 고리를 끊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셔 배가 부풀게 하십시오. 2초간 멈추고 입으로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며 배가 꺼지게 합니다. 이것을 하루아침 저녁으로 각각 5분씩만 해도 우리 몸이 이완 상태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것도 돈 안 듭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비싼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골반적인 운동, 걷기, 수면, 복식 호흡.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돈이 안 들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식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이 곧 반응 능력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가공식품, 당분이 높은 음료는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비트는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국내 한 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 비트즙을 2주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산화질소 수치가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금치, 마늘, 양파도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산화질소 합성의 직접적인 원료가 됩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금치나물, 마늘 넣은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6번째, 음주와 흡연 줄이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께 술과 담배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고생하면서 술 한 잔이 위안이 되셨던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코올은 신경계를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고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손상시킵니다. 국내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 1갑 이상 흡연하는 남성의 발기부전 발생률은 비흡연자 대비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혈류라는 걸 기억하시면 혈관에 가장 빠르게 해를 끼치는 이 2가지를 줄이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먼저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꺼번에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개비씩 줄이는 것, 일주일에 음주 횟수를 하루만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혈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번째, 아랫배 온열 마사지입니다. 우리 몸이 차갑고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강한 운동이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아랫배 위에 올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문질러 주십시오. 아랫배 깊은 곳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배꼽 아래 약 8cm 지점을 2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며 원을 그리는 동작을 2분 정도 해보십시오.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압력으로 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골반 쪽 순환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째,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 스쿼트와 힙 브릿지, 이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의자 스쿼트는 거창한 동작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10회씩 2세트면 됩니다. 힙브릿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를 3초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을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들이 익숙해지면 골반적인 수축을 동시에 더해 보십시오.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체 근육이 강해지면 혈류가 촉진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스포츠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중강도 하체 저항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55세 이상 남성 그룹에서 유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3%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번째, 진공 흡입 치료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진공 발기장치라고 부르는 이 도구는 음경 주변에 음압을 형성해 혈액이 해면체로 유입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외부의 힘으로 혈액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반적인 운동과 병행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혈액이 들어온다 해도 근육이 약하면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용 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력을 한 번에 빠르게 올리면 통증이 생기거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고 우리 몸의 반응을 천천히 확인하며 진행하십시오. 1회 사용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번째, 물리적 자극 요법입니다. 남성 비뇨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활성화가 줄어든 조직에 부드럽고 규칙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크기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극이 줄어들며 민감도가 떨어진 조직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이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관절에 부드러운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아주 약하게 하루 30분부터 시작하고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11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건 저도 이걸 알고 놀랐어요. 혈액은 약 55%가 혈장, 즉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탈수 상태일 때 혈액은 더 끈끈해지고 흐름이 둔해집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부족한 기계가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원활한 혈류를 위해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술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 섭취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밤새 탈수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생활 리듬 자체를 호르몬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충분한 단백질 섭취,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지방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국내 내분비학회 발표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체중 남성 대비 약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 가벼운 활동을 하고 밤에 충분히 자는 리듬 자체가 호르몬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을 되짚어보면 발기 문제의 핵심 원인은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이라는 4가지 시스템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산화질소 생성 능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골반적인 운동, 걷기, 수면, 복식 호흡, 식습관 개선, 음주와 흡연 줄이기, 아랫배 온열 마사지,
하체 근력 운동, 진공 흡입기, 물리적 자극 요법,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까지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된 원리는 하나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의 긴장을 풀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보너스 파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숨겨진 연결고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첫 번째, 장 건강과 산화질소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즉 장내 세균이 산화질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위장관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음식 속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트나 시금치를 먹어도 장 속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산화질소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발효식품, 우리 전통의 된장, 김치, 청국장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는 것,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비트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트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너스 2번째, 고환 온도 관리입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고환이 왜 몸 바깥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자 생성과 테스토스테론 합성에는 체온보다 약 2도에서 3도 낮은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고환 주변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정자의 질과 테스토스테론 합성 효율이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고환 온도를 올리는 습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 꽉 끼는 속옷을 입는 것,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는 것, 사우나에 자주 가는 것, 특히 우리 세대분들 중에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모두 좋아하시는 사우나인데 한 번에 15분 이상의 고온 사우나는 고환 온도를 상당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헐렁한 면 소재 속옷을 입으시고 장시간 앉아 계실 때는 30분에서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잠깐 움직여 주십시오. 사우나는 주 1회 정도로,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전혀 안 드는 방법이죠. 보너스 3번째, 아연과 마그네슘과 비타민의 삼각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3가지 영양소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삼각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해외 내분비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아연이 부족한 중년 남성에게 6개월간 아연을 보충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이 혈중 단백질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역시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관여합니다. 국내 한 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78%가 비타민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가지를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연은 굴, 호박씨, 소고기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아몬드, 시금치, 바나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은 햇빛을 통해 합성되므로 오전에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아침에 햇빛 받으면서 30분 걷기, 이 하나의 습관이 비타민 합성과 혈류 촉진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라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셈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발기 문제의 핵심 원인은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이라는 네 가지 시스템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산화질소라는 혈관 확장 분자의 생성 능력 저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동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며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12가지 핵심 방법으로 골반적인 운동, 걷기, 수면, 복식 호흡, 식습관 개선, 음주와 흡연 줄이기, 아랫배 온열 마사지, 하체 근력 운동, 진공 흡입기, 물리적 자극요법,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장 건강과 산화질소의 연결, 고환 온도 관리, 아연과 마그네슘과 비타민의 삼각축이라는 세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변화는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우리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가장 쉬운 것으로 고르십시오. 그것을 3주 동안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셋째, 이 방법들은 발기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 전체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발기 기능 저하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주목합니다. 골반 쪽 혈관에 먼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심장 혈관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개선하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나아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 자기 전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인지 세어보십시오. 골반적인 운동, 복식 호흡, 발바닥 마사지, 최소 3가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걷기를 더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이는 우리가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봐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